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봐요. 네. 재정학이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12월 저희는 11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이 1차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자가 되어드릴 황정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실제 시간보다도 약간은 빨리 끝내드릴 거고, 그게 가장 희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집에 못 간다는 거. 그 다음 강좌가 또 남아있어서 어쨌건 제가 약간은 좀 오늘은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저를 지난번에 특강 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제가 낯이 익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를 그 특강 때도 못 보고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네.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재정학은 제가 이제 프리 재정학이라고 하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도 저희가 실강에서 끝까지 만나 뵈야 되는데 워낙 제약 조건들이 많잖아요. 저희에게 제약 조건은 뭔가요? 시간이죠, 그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의 또 경제학이라는 게 제약 조건 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삶이라는 게 어차피 시간의 제약 속에 있으니까 이 과정을 듣고 오시라고 아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을 거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들어야지 마음만 가지고 계속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이 내용을 듣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정학이. 그래서 반드시 이걸 듣고 오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듣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른 분들? 내 몸을 의자에 어떻게 한다? 묶어놓는다. 묶어놓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한 3시간이면 묶어놓고요. 3시간 후에 가족한테 와서 풀어달라고. 완전 족쇄를 채우듯이 해서 방에 이렇게 가둬두셔야 돼요. 감옥처럼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는 이게 끈질기게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드신 분들은 이후에 들으셔야 될 거고 저를 예전에 뵌 분들도 아직 끝까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는 들었는데 이게 한국말인지 소련말인지 심지어 지금 없어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내가 한 번 들었다. 전혀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한 번을 더 들으시면 돼요. 2번까지는 들어보시는 걸 제가 권합니다. 근데 나는 2번을 들어도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이 시험을 접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3번 들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어떤 학문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때는 공부 좀 했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 치이고 하던 일만 하다 보니까 뇌가 좀 굳었어요. 그거를 조금 되살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안 되면 2번 하시고요. 2번이 안 되면 3번까지도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3번 이상을 들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는 암기하세요. 필요한 것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학에서 미시경제학이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워낙 베이스로 깔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를 모르고 재정학을 들어가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철저하게 암기로 전환이 돼요. 모르니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암기할 수밖에 없고 암기하다 보면은 점수는 50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재정학의 추세가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과목으로 조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 목숨 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목숨은 재정학에 걸어야죠. 근데 이거를
도의시하고는 재정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 2번은 동영상을 돌리신다 생각하시고요. 강의 들어오실 때 재정학 교재 옆에 두시고 내가 모르는 파트를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나눠드리면 그것만 볼까봐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볼까봐 나눠드리지 않는데 사실은 작업이 좀 덜 끝났죠. 거짓말인데 작업을 거의 다 했는데 좀 예쁘게 만드는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의 요약집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이제 계속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해서 약 해보니까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제가 출력까지는 못해드리고 다운받으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보고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휴지통에 책을 한 권씩 버리는 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권을 뗐다라는 뭐 그런 것도 기분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드리면 그것만 볼까봐 지금은 교재를 좀 돌리시고 나중에 8월 중순 이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8월 중순 이후에도 그게 안 올라와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 채찍질을 해주세요. 왜 안 올려줘? 올려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라잡이에 대한 내용을 미시경제학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재정학으로 들어갈게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책을 3권이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막 책을 계속 보여드리니까 제가 마치 책장 사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책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거는 돈이죠. 2차적인 게 돈이지 1차적인 게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스크린반에 계신 분들도 안 졸고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쓴 이제 재정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 이 요약집의 용도는 파이널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책이고요. 그때 만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세법도 보니까 필기노트가 있더라고요. 그죠? 노영쌤, 좋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필기노트 겸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재정학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필기한 걸 따라 적으시면 속도가 안 맞습니다. 저는 여기 진도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쓰기에 바쁘고 쓰다가 나는 수업 시간이 끝나요. 그러면 굉장히 알차죠. 집에 가면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한 것 같죠. 하나도 기억은 안 났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판서를 줄이고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본서를 안 보시고 요것만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독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정평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못 사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이 이 미시경제학처럼 이게 있으면 기본서를 안 보고 얘만 볼까 봐. 그러면 또 암기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건 옳지 않고요. 기본서를 한 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재정학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안 사셔도 되고요. 구경만 좀 해보시고 서서히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재정학 개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 자, 재정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재가 사실은 한 권이에요. 제가 미시경제학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는 사실 절반이 문제고요. 절반이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교재의 절반 정도밖에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세법은 책이 몇 권인가요? 2권. 엄청나죠? 그럼 세법에 비하면 재정학이 차지하는 내용의 분량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작은 게 아니에요. 요거 꼭 하셔야 되고 이 재정학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재정학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강의를 듣고요. 강의 듣기 전에 수험생이라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마음가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건가요? 수험생 생활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 해봤지만 학생의 위치에서 뭔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또는 우리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요? 예습? 그죠? 예습.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복습이죠. 자,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인 이제 공부 순서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회사도 다녀야 되죠. 그죠? 이 예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정학은 그래프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읽다 보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읽어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습은 제가 못하게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결석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요 복습입니다. 요걸 안 하시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많게는 3시간 반 아니면 3시간 정도 진도가 나가는데 3시간 진도 나가면요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 재정학은 이 교재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터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도 자체가 하루에 나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습도 안 하는데 복습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굉장히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냈고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포기한 게 너무 가치가 커져버리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내가 올해 4월에 시험을 봤다. 난 처음이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합니다. 복습 안 합니다.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 듣고 종료입니다. 복습은 없습니다.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극대화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에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읽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됐었지?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게 이제 아주 객관화되고 자기께 되는 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커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고요. 나는 초시생이다. 전혀 백지다. 머리가 하얗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똑같은 여러분 이제 예습할 때나 복습할 때 물론 재시생도 여러분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주 최소화. 이때 읽어봤는데 몰랐던 걸 강의 듣고 습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번 잠깐 복습해 주시면 완벽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습을 할 때 자, 책을 펴놓고 여러분 책에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뿌듯해요. 일단 책은 펴놨고 나는 이렇게 앉아는 있었는데 핸드폰도 보고 전화도 받고 어쨌건 한두 번씩 5분 정도 책은 봤어요. 그렇게 하면 한 4시간은 본 것 같아. 책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시간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내가 이걸 읽어보고 오늘 배운 데 읽어보고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하는 방법은 내용과 함께 그래프가 있어요. 재정학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고 습득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래프만 봐도 이 내용이 뭔지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복습하실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린 거는 손으로 꼭 그려보셔야 돼요. 다 그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복잡한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꼼꼼하게 살피고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풀이입니다. 저분 합격하시겠는데요? 다 원래 처음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감이 옵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를 교재에서 잠깐 같이 보러 갈게요. 이 교재는 편별로 맨 뒤에다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일단 74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출 핵심 문제라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편에 저 뒤쪽에 가시면요. 고급 응용 문제라고 해서 97페이지 보시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고급 응용 문제는 딱 봐도 어때요, 여러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파트처럼 보이죠? 네, 안 보셔도 됩니다. 고급 응용 문제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만 나중에 객관식 할 때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는 120점을 맞기 위한 문제 드립니다. 우리는 몇 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그럼 120점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상급이라 안 푸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필요한 건 풀어드립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용을 이해했는데 확인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 핵심 문제겠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쪽을 중심으로 풀어보시는데 내가 초시생이에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갔습니다. 풀릴까요? 풀리면요. 재정학을 강의를 하셔야 돼요. 수험생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재정학의 특징이 내용을 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연결고리가 직접적이지 않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하면 직접 연결되는 파트들이 재정학은 50% 돼요. 나머지 50%는 내가 이거 분명히 배웠고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로 연결이 안 됩니다.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게 객관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메꿔지는가? 그것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거고 그거를 제가 해결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번 부딪혀 봐야지 객관식 갔을 때 그 갭이 빠르게 좁혀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편만 해도 벌써 여러분 기출 핵심 문제가 96페이지를 보니까 48문제나 돼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문항수 자체로 보면 48문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페이지로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다 못 풀어요. 이거를 내가 3시간 강의 듣고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문제까지 언제 푸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문제 풀이라고 써놨잖아요. 문제 풀이는 언제 하는 거죠? 객관식 때. 여기는 문제 읽기입니다. 읽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문제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읽어봐야지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져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어떻게 문제화 되지? 그거를 읽어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면은 역으로 내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감이 오겠죠.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문제를 연결되는구나. 그럼 얘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역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파트를 문제를 읽으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객관식을 잘해. 쟤는 엄마야? 죄송합니다. 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객관식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보면은 감각이 있어요. 동물적 감각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쟤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조금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론 공부는 짧게 뭘 많이 할까요? 문제 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원하는지를 빨리 연결을 시키고요. 반대로 그거를 투영을 시켜서 이론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1차 통과 못하면 2차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 과정을 일단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객관식형 인간형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지선다 중에 빠르게 옳고 그른 걸 찾아낼 건가 이거를 훈련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풀이가 아니라 읽기를 통해서 미리 한번 습득을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